자, 금요일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두 분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인사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는 분쟁 해결사 이현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정함 속 불꽃 같은 열정, 분쟁 파이터 권혁준입니다.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 많이 물어보셨던 여러 가지 질문들을 모아서 두 분께 해결책을 좀 부탁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질문, 1478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어요. 제가 이번에 독감 예방 주사를 맞고 왔습니다. 주변에 독감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참 많더라고요. 혹시 독감에 걸렸을 때도 실손보험 적용이 될까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네, 요즘 독감이 많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데 우선 독감 예방 주사는 실손보험에서 청구하실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없어요. 이유는 실손보험은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비에 대해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예방 주사는 보험금 청구가 불가합니다. 하지만 독감으로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는 것은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내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당연히 보상 받으셔야죠. 아플까봐 예방주사를 맞은 거기 때문에 아직 아픈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독감 예방주사는 실손보험으로 청구할 수 없다. 네. 하지만 아파서 치료받는 거는 가능하다. 자, 3508님께서도 질문 주셨어요. 지난 화요일 방송에서 전문가님들이 새해부터 달라지는 내용 중에 보장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보험은 금감원에서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시면서 독감보험의 예를 들어주셨는데 제가 가입한 보험 중에 독감보험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거 저 과도한 건가요? 이거 정리해야 될까요? 라는 말씀 주셨어요. 네, 답변 드리면요. 독감보험은 사실 암, 뇌혈관, 심혈관처럼 필수 특약은 아니에요. 독감 치료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치료 시 사실 큰 비용이 들진 않습니다. 그죠. 휴업에 대한 리스크도 전혀 없고요. 병원비 역시 실손보험으로 커버가 되는 수준입니다. 결국 독감보험에 가입을 안 했다고 해서 독감 치료 시 경제적 타격을 받는 상황은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꼭 가입할 필요는 없는 특약이지만 이미 가입을 하신 분들은 보험금을 잘 받으셔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독감보험, 보험금을 잘 받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필수 특약은 아니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를 알려드리겠다. 네. 네. 그래서 독감 진단 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바로 독감 진단금인데요. 독감 진단금을 받으시려고 할 때 의사 선생님께서 독감입니다. 약 처방해 드릴게요. 라고 말씀하신다고 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독감 진단금을 받기 위해서는 질병 코드와 처방받는 약성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예, 독감은 일반 감기와 달리 질병 코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약관을 살펴보면 독감은 알파벳 J로 시작하는 질병 코드인데요. J09, J10, J11로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 질병 코드가 없으면 독감 진단금은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무조건 그냥 독감이시네요. 약 처방해드릴게요. 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진단을 받아야만 된다. 그러니까 진단서가 필요하겠네요. 그죠? 네. 자, 일반 감기와는 다른 질병 코드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J로 시작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네, 그리고 독감 진단금의 경우에는 약성분도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 진단 코드 J09, J10, J11로 진단을 받은 후 항바이러스제 중 특성 성분이 들어간 주사, 처방 또는 약 처방을 받아야 보험금 청구가 가능했었어요. 과거 얘기는? 예, 맞아요. 그런데 요즘은 약 성분의 폭이 좀 더 넓어졌어요. 이 약 성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약 성분이 폭이 넓어졌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회사마다 약관마다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본인의 그 독감 진단금 보험 회사별로 그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독감 치료제가 아니다라는 거네요. 네. 내가 받을 수 있는 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 치료제 성분이 있고 못 받는 치료제 성분이 있다. 아니, 이건 좀 그렇긴 하다. 그럼 이거 다 알아두고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자. 그리고 또 기억하실 점이 또 있어요. 네, 독감 진단금은 일단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런데 이게 또 1년에 1회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독감을 여러 번 진단받는다고 해서 보험금을 다 받을 수 있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1년에 1회만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보험금 수령액 역시 회사마다 기준이 좀 다릅니다. 언제 가입하셨는지에 따라 보험금 차이가 있어서 증권을 확인해 봐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난 잘 모르겠다, 헷갈린다 하는 분들은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하시기 바라게요.
네. 그러니까 독감과 관련해서 반드시 들어야 되는 특약은 아니다. 물론 치료하는 데 있어서 돈이 들긴 하지만 그 부분은 웬만큼은 다 커버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독감 한번 걸리면 한번 재테크를 해볼 거야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닌 이상은 사실 이 특약은 필수적이진 않다. 그러나 어쨌든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필요 없어요? 해지할까요? 그게 아니라 가지고 계시면 일단 지금 뭐 보험금이 부담된다, 보험료가 부담된다라고 하신다면 정리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 가지고 계실 때 내가 진단을 받아서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고요. 혹시 나도 내 증권 안에 독감 진단금이라는 게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이거 난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럼 그것만 제하더라도 매달 내는 보험료 여유가 조금 생길 거고요. 아니면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청구를 못했다. 청구하는 것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도움 요청 주세요. 자, 다음 질문 457 하나님께서 비슷한 질문 주셨는데요. 혹시 독감 진단비도 면책 기간 같은 게 있을까요?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네, 예를 들어 암보험의 경우는 90일 동안 내가 모르는 암바이러스가 몸속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그 위험성을 줄이고자 면책 기간이라는 걸 두고 있는데요. 네. 이 독감 진단금도 면책 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7일 혹은 10일간 면책 기간을 두고 있는데요. 저희가 항상 강조해 드리지만 면책 기간 역시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인을 꼭 해보셔야 합니다. 면책 기간을 두지 않는 곳도 있으니까 약관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들으시면서 면책 기간이 뭐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면책 기간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특정 기간 동안 보상을 안 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외를 두겠다. 이거는 보상하지 못 해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면책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가입을 했을 때 면책 기간이 생기는 건가요? 내가 오늘 가입을 했을 때 암보험 90일 동안 안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독감보험, 그럼 나 감기 기운이 살짝 있는데 지금이라도 가입할까? 네, 가입을 하시는 거는 좋지만 뭐 선택이지만 7일 혹은 10일간 면책 기간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전에요 이게 독한 감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요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 자체가 아예 다른 질병이더라고요. 저도 예방 접종했는데 안 맞으신 분들은 서둘러 맞으시기 바랍니다. 최성민님의 문자도 소개해드립니다. 자, 그럼 3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요. 두 분이 직접 만나서 고민을 해결해 주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어떤 고민으로 전문가를 찾고 계셨는지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현재 남편과 함께 치킨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50대 자영업자입니다. 최근 경기가 급격히 안 좋아져서 매출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 걱정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래서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을 줄여볼까 싶어서 통장을 확인하는데 저희 가족 보험료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재무점검을 받아보고 싶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오늘 사연자분은 50대 자영업자 부부십니다. 요즘 참 경기가 어렵죠. 그렇다 보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두 분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리고 정확히 어떤 상황이셨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직접 만나보니까 어떠셨나요? 네, 일단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매장으로 찾아오시는 손님 혹은 지인들의 권유로 가입하시는 보험이 하나둘 쌓이다 보니까 부부 합산 보험료가 100만 원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당 보험료가 5에서 7만 원대 수준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유지를 할 수 있겠다 싶으셔서 그래도 가입하신 보험이니까 뭐라도 도움되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음으로 매달 납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특히 현재 사연자분의 가장 큰 고민은 두 분의 실손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된다는 거였는데요. 보장 내용을 검토를 해보니 사연자분은 2012년도에 가입한 실손보험으로 월 10만 원, 배우자분은 2015년도 가입한 실손보험으로 월 22만 원 납부 중이었습니다. 두 분 실손으로만 30만 원이 넘게 나가니 큰 걱정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니 근데 실손보험으로만 30만 원이 넘게 나간다. 이것도 굉장히 부담이 되실 것 같은데 종합보험이 아니라 실손이었던 거예요? 어때요? 종합보험 맞습니다. 이 연도 때는 단독으로 실손보험이 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종합보험은 맞는데 네. 이 시기에는 보험의 실손도 하나의 특약이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총 금액이 전부 실손보험에 해당하는 게 아니었으니 실손 이외에 다른 특약들이 존재했지만요. 상황을 보니까
상해담보로 다쳤을 때 지급되거나 아니면 특정 상해라고 해서 머리, 목, 허리 등 주요 부위를 다쳐서 수술했을 때 이런 거 같이 대부분이 뭐 다쳤을 때 가능한 보장이 대부분이셨어요. 그리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을 변경했을 때 전환실손이라고 하죠. 변경하시게 되면 기존 30만 원에서 두 분 합산 10만 원대로 기존 보험료 대비 보장 분행을 좀 부담을 낮추실 수 있기 때문에 두 분 상황에는 변경하시는 게 좀 적합해 보였고요. 네. 나머지 특약들도 정리하셔서 운전자 특약 내 상해담보로 보장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나머지 특약들도 정리하시는 걸로 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주요 질병 보장인 진단비, 수술비 등은 보장 범위가 작은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셨고요. 수술비도 약관상 정해놓은 수술 이외의 보장이 제한이 있는 담보로 가입되어 있으셨어요. 따라서 가능성 범위가 넓은 뇌, 심장 질환 진단비 및 종수술비로 구성해서 보장의 누락이 최대한 없도록 구성해드렸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남편분은 변경하시는데 건강상 제약이 좀 있었어요. 전환실손 이외에 조정이 좀 어려운 상황이셨습니다. 전환실손 이외에 조정이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만한 병력이시라고 하면은 꽤 많이 아프셨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주디 말씀처럼 최근 다양한 상품들이 좀 존재해서 유병자 상품이라고 하죠. 이런 걸로 가입할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분의 경우는 보면 배우자님은 2024년도 그러니까 작년이죠. 술로 인해서요. 간에 무리가 왔거든요. 술로 간에 네, 무리가 술을 많이 좋아하신 분이셨는데 이로 인해서 2주간 넘는 기간 동안 입원을 하셨더라고요. 아무래도 알코올성 간질환을 좀 보여졌는데 1년 이내 입원 이력이 있는 데다가 이 질환은 흔히 말하는 유병자 상품에서 예외 질환이 아니거든요. 이 현재 이 조건으로는 상당히 제약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1년 이내 입원 이력을 보지 않는 상품도 존재는 하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조건도 사실 너무 불리하고요. 보험료도 너무 비싸서 추천을 해드리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술 좋아하시는 분들 잘 들어두셔야겠네요. 네. 맞아요. 사실 이 유병자 상품은 점차 진화를 해서 다양한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도록 나와 있어요. 하지만 이 또한 상황이 맞아야 심사를 받아보고 비교를 해보실 수 있는 건데요. 나중에 가입을 하면 되지 생각하시거나 시간 될 때 검토해보지 뭐 하는 동기분들 뒤로 절대 미루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좀 더 건강할 때 그리고 시간이 될 때가 아니라 시간을 만드셔서 빠르게 확인을 맞아요. 해보시고요. 나에게 맞는 보험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일상이 참 바쁘고 정신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생업이 우선일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왜 그런 표현을 하죠. 현생.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이 현실을 살아가는 데만 해도 뭔가 벅차고 바빠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지만 방금 두 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내가 지금 건강할 때 별다른 문제가 없을 때 이럴 때 내가 점검이 필요하다면 점검을 해놔야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리정돈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 뒤에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이거 잘못 가입하셨는데요. 뭐 도움이 안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 잘못 알고 있었던 거네.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내가 가입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건강한 상태에서 내 보험, 내 가정 경제를 잘 들여다보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계속 이야기 이어가 볼까요? 네, 사연자분은 전환실손 및 보장성 보험을 좀 조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도 10,000원대로 가입이 가능하신데 3만 원으로 적립금 및 과도한 상해담보를 좀 넣으신 상태셨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보험은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네. 그리고 노후를 대비하셔서 연금 목적으로 연금보험 40만 원 가량을 납입하고 계셨는데요. 10년 납 기준 7년 정도 납입을 하신 상태였습니다. 네. 근데 이 보험의 수령의 나이 및 금액을 얼마나 받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기대치보다 수령 금액이 너무 적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수령하다가 사망하실 수도 있잖아요. 연금을 받다 사망하셨을 때는 유족이죠. 이제 가족들에게 이어서 받을 수 있는 보증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10년으로 좀 짧은 상태였습니다. 무조건 보증되는 게 아니라 기간이 또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상품으로 변경을 했을 때 지금 시점의 환급금과 앞으로 자녀 기간에 납부하실 금액만을 가지고 새롭게 연금을 준비하도록 비교를 해봤어요. 만약 새롭게 가입하시는 연금 상품이 기존 상품보다 연금액이 높다면 변경을 안 하실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비교를 해봤더니 새로 가입하는 연금이 기존 상품 대비 월 연금액이 7만 원이나 높았고요. 연으로 비교하니 84만 원을 더 지급받게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납입하는 총 비용은 차이가 전혀 없어도 상품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이렇게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점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사연자분 부부의 총 보험료가 100만 원이셨죠. 아까 연금 보험은 40만 원, 연금 보험이 40만 원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더 높은 연금액으로 변경을 해드렸고요. 나머지 60만 원에서 30만 원대로 낮춰드렸는데요. 두 분의 실손보험은 전원 실손으로 변경했을 때 각 합산해서 한 10만 원 정도로 조정이 가능했고요. 네. 아내분 보장보험료는 22만 원 정도에서 12만 원대로 조정을 했고요. 남편분은 안타깝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강상 문제가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당장의 보험을 조정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현재 유지하셨던 실손보험 이외의 종합보험들이 일부 좀 있긴 있으시거든요. 조건이 좀 나쁠 수는 있지만 최대한 유지하시면서 1년 뒤쯤 건강상 문제가 지금처럼 계속 없다면 큰 변화폭이 없으시다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최종하는 방안으로 좀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도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분들 오늘 나눴던 이야기들 중에서 이것만큼은 꼭 알고 가자. 오늘의 포인트 첫 번째. 독감은 단순히 독한 감기가 아닙니다. 진단 코드를 받아야 독감 진단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보험 점검에는 때가 있습니다. 정해진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만드셔서 빠른 시기에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권혁준 전문가, 이현진 전문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